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삽입곡 커버 열풍이 불더니요. 빌보드 상위권 차트에 또 진입을 합니다.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또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K-팝 이 헌터스, 캐대헌의 매력에 전 세계가 푹 빠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런 열풍 속에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재발견의 공식 아이돌 캐스터죠. 강수민 캐스터가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자의 재발견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제 바로 옆에 블랙핑크가 서 있습니다. 지난주 블랙핑크는 파리에서 새로운 월드 투어도 시작했고요. 사실 저도 국내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신곡도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은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도 덜 받는 업종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글로벌 K-팝 인기도 계속되면서 하반기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어제인 7일까지 대형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폭을 보시면요. YG엔터가 무려 일주일 사이 12%, JYP와 하이브가 각각 11%씩 급등했고요. SM도 4% 강세를 보였습니다. K-팝 콘텐츠가 흥행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지난 3개분기 상승 랠리를 펼친 이후로 7월을 기준으로 조정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8월에 역주행이 시작된 걸까요? 지난 6월 말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부르는데요. 7월 말까지 한 달 만에 시청자 수가 1억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수록곡 무려 7곡이 미국의 빌보드 핫백 차트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SM과 하이브도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K-팝 시장의 인기 속 K-엔터주, 또 콘텐츠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식 아이돌 캐스터 강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날로 새로워지는 이 K-팝과 또 미디어의 인기 속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오늘 함께 찾아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희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본부장, 그리고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자산운용사의 또 대표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또 아이돌과 K-팝에 대한 전문가십니까? 오늘 어떤 K-팝 혹시 좋아하시는 그룹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블랙핑크의 코첼라 무대는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습니다. 네. 블랙핑크요. 네, 그렇습니다. 막강하죠. 우리 김민영 연구원님 혹시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 웬만한 그룹들의 네. 직캠 영상은 다 찾아보기는 하는데 네. 특히 좀 저연차 보이그룹들 좋아하고 보이그룹 역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본질적인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캐대헌 정말 뜨겁죠, 인기가. 우리 좀 운영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지금 엔터 ETF의 훈풍 기대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와 관련된 이제 지표를 이제 좀 찾아보려면 네. 관련된 이제 상품을 먼저 봐야 되는데, 관련된 상품으로는 이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보면 하이브, JYP, SM, YG 요 빅4 엔터 기업들의 비중 순위가 1, 2, 3, 4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ETF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8월 5일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년 말 대비 플러스 32.3%의 성과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수치로 보면 그 수치가 플러스 56.3%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코스피와 이제 그 K-팝과 한국의 이제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블랙핑크 코첼라 무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BTS 컴백이라든가 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제 캐대헌까지 나타나면서 예. 그러한 열기가 그대로 ETF의 수익률에 연결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의 이제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작년 24년 대비 봤을 때 약 4.5배 증가를 했거든요. 네. 많은 투자들이 찾고 계시고 거래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순자산 총액도 보면 1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훈풍, K-팝에 대한 훈풍이 그대로 ETF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총의 규모는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엔터 ETF의 상품들이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 어떤 게 있지? 한번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아이돌 캐스터죠. 강수민 캐스터가 저희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핵심 1분 컷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K-엔터, K-콘텐츠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K-엔터 ETF는 4개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에이스 K-팝 포커스 ETF,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ETF, 코덱스 K-콘텐츠 ETF, 그리고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 이렇게 4가지 ETF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엔터 ETF 타임라인에 먼저 따라가 볼 텐데요. 상장된 순서대로 표시해봤습니다.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가 10년 전인 2015년 10월 가장 먼저 상장됐고요. 2년 뒤인 2017년 코덱스 K 콘텐츠가, 그리고 21년 7월에는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가 출시됐고요. 에이스 K-팝 포커스 ETF가 가장 최근인 작년 1월에 상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시된 순서대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는요, 순자산은 1,380억 원이 넘습니다. 총 보수율이 0.5%로 4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모습이고요. 1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YP,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M, 그리고 CJ ENM까지 10%씩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덱스 K 콘텐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ETF의 경우에는요, 올해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 코덱스 미디어 앤 인터테인먼트에서 K 콘텐츠 ETF로 종목명이 바뀌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자산은 마찬가지로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보수율은 0.45%고 2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카카오가 26%, 네이버가 21%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14%,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이브가 8%, NC소프트가 5% 차지하고 있는데요. 엔터주 외에도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등 이 K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ETF입니다. 순자산은 4개 ETF 중 가장 적은데요. 680억 원 조금 넘는 정도고요. 보수율은 방금 살펴본 코덱스 K 콘텐츠 ETF와 동일하게 0.45%입니다. 구성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하이브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JYP가 19%, SM이 16%, YG 엔터가 1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YG 플러스도 3%, SBS도 2%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K-팝 포커스 ETF 살펴볼 차례인데요. 순자산이 4개 ETF 중 가장 큽니다. 1,855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보수율은 0.3%로 가장 낮습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요. SM과 하이브,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 4대 기획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총 11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ETF들 최근 수익률도 비교해 봐야 될 텐데요. 1주 1개월, 또 연초 대비 모두 순위는 같았습니다. 에이스 K-팝 포커스가 최근 일주일 사이 무려 14%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도 60%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ETF도 일주일간 13% 뛰었고 연초 대비로도 43% 상승하고 있고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 또 코덱스 K 콘텐츠 ETF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일주일 흐름은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K-엔터 ETF별 구성 종목, 타임라인, 그리고 수익률까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강수민 캐스터가 1분 컷으로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민 씨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좀 네. 의상을 좀 맞춰본 건가요? 하여까지? 맞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이런 콘텐츠 주제길래 약간 네. 아이돌 컨셉으로 저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종종 정말요? 이렇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투자의 재발견이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김민영 연구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캐대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인기가 무섭습니다. 거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겨울왕국이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아이들 세계에서 커버까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캐대언의 전 세계적인 이 열풍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이 캐대언의 글로벌 인기는 좀 단순히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서 예. 이런 좀 팬덤 문화 그리고 K-팝을 즐기는 이 문화가 녹아져 있는 영화가 좀 글로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영화를 보시면은 뭐 팬사인회나 아니면 응원봉, 뭐 굿즈 이런 걸 잔뜩 사서 좀 아이돌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K-팝 특유의 좀 팬덤 문화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제 모습들을 글로벌 시청자들이 이제 즐겁게 본다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이제 K-팝이 좀 이제 장벽도 낮아지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를 방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 K 콘텐츠들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엔터 ETF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중점을 보고 두면 좋을지 생각하실까요, 본부장님? 네, K-팝 이 K 콘텐츠의 이제 인기를 이제 2025년에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입니다. 문화를 소비하는 가장 커다란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요. 이 미국에서 이제 관세 없이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죠. 네, 굉장히. 그렇죠. 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가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불균형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관세라든가 여러 조치들이 제재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좀 그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의 전후로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이제 해제 그런 기대감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엔터 이제 4개사의 중국 공연 재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에는 빗장이 없고 중국에는 중국의 빗장은 좀 풀리려고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캐대언 OST가 이제 글로벌 차트 시장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대형 이제 메가 IP 그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기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이 엔터 4사의 비중이 지금 뭐 엔터 ETF나 미디어 관련 ETF의 이 비중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네. 콘텐츠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을 꼽으면 그게 다 이제 엔터사, 특히 빅4 엔터사가 이제 순위 1, 2, 3, 4위로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ETF 포트폴리오에서 시가총액이 크면 당연히 이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사들이 시가총액이 왜 커지냐? 이거 봤을 땐 결국엔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네.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27% 7월 기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 K-팝 아티스트들의 청취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4개사의 이제 합산 공연 모객 숫자도 예. 25년 7월에만 190만 명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62%의 수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5년 K-팝 글로벌 모객 예상수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대언 흥행의 낙수 효과를 또 가장 먼저 받는 분야가 이제 엔터 쪽 산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골든이나 뭐 유어 아이돌 이런 이제 캐대언의 OST들의 이제 노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네. 높은 고음이라든가 강한 비트라든가 뭐 이런 중간 랩 파트들 이렇게 이제 K-팝의 이 전형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더욱 더 이제
긍정적인 효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영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컨텐츠 엔터 관련된 이 관련 주들이 최근에 보면 근데 이런 성장세나 관심에도 불구하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상반기에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7월에 이런 이제 관련 엔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나 블랙핑크 뭐 이런 트와이스 이런 대규모 IP들의 투어가 좀 이미 공개가 됐고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BTS의 이제 활동도 내년 봄 정도로 예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이벤트가 소강했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작년 말부터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네.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실적으로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하반기 실적으로 과연 모멘텀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엔터 산업의 수익화 전략도 점점 뭐 구독형이라든지 플랫폼형 모델로 이동 중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엔터 산업의 수익화 구조가 변화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주목하면 좋을 팬덤 플랫폼이 혹시 있을지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엔터사들은 뭐 음반원이나 공연, 뭐 굿즈 이런 이제 매출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팬덤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독형 좀 멤버십 서비스들도 이제 최근에는 엔터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이제 그 팬들의 이제 충성도를 기반으로 좀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앱들은 뭐 이제 위버스 DM이라든지 아니면 디어유의 버블 또 노머스의 프롬 같은 앱들이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은 팬과 아티스트가 좀 1대1로 채팅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구독 서비스인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텐센트 뮤직 산하의 이제 QQ 뮤직이라는 그 앱 안에 그 서비스를 넣으면서 이제 중국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비스가 론칭된 지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향후 어떤 중국 IP가 추가로 입점이 될지 혹은 이 서비스가 이 매출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할지도 주목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런 포인트들을요. 네. 자, 다시 우리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뭐 굿즈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든가 웹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가 터져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세계화가 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세계화가 되고 이제 네. 세계관이 확장되고 세계관. 네. 네, 이런 거를 보면 결국 이제 무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이런 네. 하나의 이제 IP들이 얼마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캐대언 열풍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이 작품이 K-팝이라는 한국 문화를 국내 제작사가 아닌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국의 IP를 활용해서 글로벌 그 유명한 제작사가 이제 만들었다는 점. 이걸 살펴보면 지금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IP들이 무형의 IP들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고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웹툰 뭐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 뭐 조석 작가님의 문유 작품도 중국에서 영화화가 되고 흥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7천만 관객을 이제 동원하고 5,800억 원의 흥행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소설이나 이제 웹툰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 되어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배틀그라운드 막 콜라보도 진행하고 이런 그쵸. 게임까지도 이제 세계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쵸. 굿즈 보면 캐대원에서 이제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그 굿즈 보면 파란 호랑이, 더피 그 인형이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화되고 게임화되고 애니메이션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굿즈가 탄생하고 이런 이제 그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순환고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순환고리를 통해서 이 수익성이 더욱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확장될수록 기존의 이제 IP들이 굉장히 공고히 이제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면 한국이 이제 콘텐츠 초기 제작 단계에서도 뭐 해외 리메이크가 쉬운 서사 구조를 넣는다던가 예. 그리고 뭐 아이돌 그룹을 이제 데뷔시킬 때 전 세계에서 이제 연습생들을 뽑아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이제 IP 파이프라인이 다층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추가 질문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금융사들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좀 깊게 볼 것 같거든요. 웹툰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굿즈라든가 또 OST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크게 보는 포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보는 포션이라기보다는 네.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어느 한 국면에 그친다면 이 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침투가 되어야 그게 하나의 장기적인 흐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어디까지 진출을 해서 어디까지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이제 엔터 기업들 자체의 그런 비즈니스 능력까지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뭉쳐져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영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캐대원 열풍이 사실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처음 터진 건 아니에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보면 뭐 K-팝 등 여러 가지 엔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이런 훈풍 확산이라고 좀 그런 훈풍을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앞서서도 좀 지표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캐대한 OST를 부른 트와이스만 보더라도 이제 스포티파이 기준 월간 청취자 수가 이제 지난 한 달간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한 1,000만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던 이 지표가 2,400만 명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원 지표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 삽입된 이제 이전 앨범에 있는 곡까지도 지금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엔터사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뭐 최근에 롤라팔로자 같은 이런 행사들에서 한국어로 된 K-팝 노래들을 팬들이 이제 떼창하듯이 따라 부르는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이런 모습들도 이런 이 K-팝이 이런 낙수 효과를 이미 좀 받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지표가 갖는 의미도 좀 있을까요? 스트리밍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는 이미 한 80%가 스트리밍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K-팝들의 스트리밍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엔터사의 뭐 이제 투어 수익이나 그러니까 투어의 모객 수나 아니면 이제 모객력까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MD 매출 증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ETF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구성 종목을 많이 보시는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엔터 ETF 투자할 때 이 종목이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K-팝 엔터와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4 엔터사, 그래서 하이브, JYP, SM, 그리고 YG 이런 그 빅4 엔터사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상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4개 기업, 이런 엔터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K-팝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에 굉장히 의존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산업은 아티스트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휴먼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티스트 리스크를 분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엔터사들의 균등하게 분산 투자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한국식 이제 팬덤 문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런 팬덤 문화를 이제 플랫폼으로 이끌어내어서 이제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있는 디오유 같은 기업들도 이제 팬덤의 산업화를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K-팝 열풍도 이제 K-팝 열풍과 함께 한국식 이제 팬덤 문화도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디어유의 해외 유저 이용
비중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빅4 엔터 기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분산하여 투자를 하되 그 외에 관련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리스크를 대놓고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게 이쪽 엔터다 보니까 확실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산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연구원님께도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엔터나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핵심 모멘텀 같은 것들을 어떤 측면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대형 이제 뭐 BTS나 뭐 스키즈 아니면 트와이스 같은 이런 대형 IP들이 가져올 그 좀 파급 효과, 그러니까 투어로 인한 이 파급 효과로 실적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 혹은 이 이제 투어 일정들이 공개되는 시점에 또 엔터주 이제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그 공개 이벤트들도 굉장히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대형 IP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되게 핵심 구간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연차나 신인 그룹들이 작년에 좀 데뷔를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수익화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저연차들의 성장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이 대형 IP들의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좀 이제 고연차 IP들의 활동이 뭐 부재가 되면은 또 실적이 좀 다운이 되고 또 복귀가 하면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신인 IP들도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 IP들까지 활동이 재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확 붙는 사이클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실적이 이런 사이클에 좀 진입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K-팝 열풍과 또 한류 열풍에 대한 어떤 관련 ETF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뭐 많은 설명들을 드렸지만 이걸 좀 종합해 봅시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본부장님부터 오늘의 ETF 투자 한 줄 정리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캐대언의 흥행과 열풍이 앞으로는 이제 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고, 결국에는 K-팝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전 세계에 침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침투가 될 것이다. 야, 그렇군요. 자, 이어서 그럼 바로 김민영 연구원님은 어떤 한 줄 정리를 하셨습니까? 저도 이런 이제 현상이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투어의 확장이나 음원의 성장 그리고 이제 MD 매출의 증가까지로 이어지면서 이런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로 시작된 이 낙수 효과가 결국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좀 두 분의 말씀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깊은 침투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실적 기대 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K-팝과 또 한류 열풍에 대한 훈풍의 흐름을 탄 우리 ETF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종목 좀 따져봤지만 그럼에도 난 아직 궁금하다 이런 점들이 남으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Q&A를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돌 캐스터 강수민 캐스터가 오늘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터 ETF를 투자할 때 변동성 때문에 단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길게 봐도 좋을까라는 지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다른 ETF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변동성 수치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200 ETF 같은 경우가 최근 1년 연환산 변동성 수치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가 32% 정도 됩니다. 다소 그런 분산 투자가 잘 된 그런 대표 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K 방산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반도체 산업이라던가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ETF들보다는 변동성은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테마 상품이 이 미디어 컨텐츠 이런 엔터 기업들로 꾸려졌다고 해서 변동성이 특별히 더 높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그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지금 캐대언의 열풍이라던가 이 K-팝들이 노출되고 있는
그 전 세계 연령대가 10대들 위주로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10대들이 인식된 그런 문화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아. 사실 이제 K-팝 이런 엔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침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응축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넓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뭐 이미 지속적 침투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또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M이랑 JYP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하이브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고민이다라는 질문인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실적 사이클이랑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목표로 현재 엔터주 투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SM이랑 JYP 같은 경우는요, 뭐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3개분기 연속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뭐 티니핑 콜라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이랑 협업한 그런 상품들도 이제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뭐 NCT 드림이나 에스파 같은 이런 좀 주요 IP들의 컴백 활동이 좀 더해지면서 실적 기대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뭐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같은 이런 대형 IP들의 투어가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너 리스크를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네. 장기화된 가능성이 높아지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BTS의 이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뭐 신인 아이돌이나 아니면 현지화 그룹들의 이제 성장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총 정리처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간결식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이 문화에 침투하는 건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제 모아가는 투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 3분기에는 YG 같은 경우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반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의 활동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BTS가 또 완전체 활동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적 사이클도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이제 문화 자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제 짓궂은 질문을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뭐 종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TF 관련된 이 엔터와 관련된 상품들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혹시 본부장님? 아무래도 가장 이제 모멘텀이 클 수 있는 파급력이 좀 가장 큰 아티스트는 아무래도 BTS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BTS가 이제 내년 봄에 완전체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파급력 그리고 그 앞으로 지금까지 뭐 캐대언이 보여주었던 그런 융합력, BTS가 어느 산업까지 침투가 될지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그냥 BTS의 공연 수익, 뭐 그런 음원 수익 이거보다 훨씬 더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원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BTS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연구원님께도 한번 좀 여쭤봐야죠.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뭐 하이브의 현지화 그룹인 캐치아이 같은 이제 미국 그룹들도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월간 청취자 수 스포티파이로 보더라도 지금 데뷔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2,500만 명 정도로 이제 국내 IP랑 비교했을 때는 BTS나 트와이스와 유사한 이제 정도로 지표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메가 IP들의 활동들이
다 지나고 그 이후를 생각했을 때 이런 현지화 그룹들을 또 개발하고 있는 뭐 하이브나 아니면 JYP에도 이제 비차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지화 그룹들의 좀 행보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긴급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또 본인의 비밀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좀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엔터 ETF 이 캐대언 열풍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를 봐서 한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강수민 캐스터와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정희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장 그리고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 이렇게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